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통합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론 없이 소위 회부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느냐, 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다,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여당과 통합당 의원들이 충돌하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전부 모두 다 그 기회 국토위나 기재위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 처리하실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대면천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심사도 안 하고 의결도 안 했는데 오늘 오전 8시 39분에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도법 양반년 폐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업무상 착오인데 나를 조사해보세요 그냥. 업무상 거 아니죠? 업무상 착오. 저희들이 고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위원장님 지금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좀 뭐야 지금 싸움하러 왔어요 여기? 아니 가슴치를 하실 겁니까? 싸움하려고 그래 싸움하려고. 위원장님 발언할 것만 해주십시오. 표결할 것을 위원장님 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아니 소리조사 하라면서요. 그럼 상정에 놓고 저는 소위 갑시다. 이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뭐가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뭐가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보고 토론을 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닙니까?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떠들어가면 소수당의 책임도 있어요. 왜 우리가 덜러리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소수당이 반대 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덜러리죠. 아니 시민대역인데 뻔히 보이는데 덜러리죠. 아 그러면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하십니까? 네, 통합당의 김도우 법사위 간사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소속이죠. 강하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 여러분 지켜보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참 이 정치권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할 얘기가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박문신 의원, 일단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해서 일방 상정해서 일방 처리까지의 과정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국회 절차대로라면은 법안이 상정이 되게 되면은 우선 소관부처의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부를 하고 심의를 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사위 상황도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된 거에 대한 반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발의 대상이 이른바 임대차 3법, 부동산 관련 법안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했었던 건 2개 법안이었죠. 어제는 이제 11개 법안이었고요. 오늘은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서 2개 법안,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 2가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예, 조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 여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일 줄 알았더니 미래통합당 자체의 부동산 관련 약속, 정책을 발표를 했네요.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 100만 호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조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아마 이야기, 영상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고요. 통합당이 어제 국회 국토위 재경위, 기재위죠. 기재위 그리고 행안위 이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어제도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을 했는데 뭐 통합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민주당을 성토하긴 했는데 딱히 통합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각 상임위의 일방 개의, 저희들이 최소한 이렇게는 할 것이라고 했던 것마저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토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치열하게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고는 하겠지만은 숫자의 힘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자, 박 부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여당이 민주당은 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무릅써가면서 이 법안들을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했던 걸까요? 예, 법안 소위를 하고 이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관행이었지 이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구성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예. 했고 보통 법안 소위 같은 웬만하면 이제 전체가 합의되는 방향으로 끌고 갔었는데 이번 그게 이제 법률 위반은 아닌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당이 성실하게 상임위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단정적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3법에 관해서는 통합당과의 이견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도 전무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상임위에 들어올 때 크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트집만 잡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민주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국회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금 뭐 코로나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신속하게 법률을 처리해서 바로바로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아마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그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시간이 속도가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특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회 법상 해야 될 절차와 관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법을 지킬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대야당 선전포고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는요. 조세 소위, 법률 소위를 통해서 일단 법안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간사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합의했을 때 상임위 전체회의로 이첩을 해서 거기서 만장일치되면 좋고 안 되면 다수결 표결로 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3법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여당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야가 한번 이 법안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서로 검토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가 통법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하명기관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8월 4일까지 이 법안 처리해달라고 하면 국회는 그 법안 다 처리해줘야 합니까? 국회는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입니다. 이런 국회 운영, 집권 여당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당이 말이죠.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통합당도 이 부동산 시장 불안한 거 정말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것 역시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니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가능한 한 그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법안의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좀 정부 발표와 좀 바뀐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고 상임위에 임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제가 듣기에는 기재위와 국토위에서는 그렇게 우리 논의해보자,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해보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야, 논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대안도 없는 것 같아, 발목 잡을 것 같아, 그냥 빨리 처리를 해야 우리가 최소한 7월 31일이나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어 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야당과의 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야당과의 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사실 부동산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것은 공급을 늘리라는 것 외에는 실제로 별 주장이 없었고요. 공급을 늘리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당이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린벨트 이야기도 나왔고 또 뭐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당의 입장은 다 충분히 수용이 됐고요. 임대차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는 지금 토론회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회가 이제 견제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헌법 어디에도 국회가 견제한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사실은 국회도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번 21대 국회가 한 달 가까이
제일 늦게 개원을 했단 예. 말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안 하겠다고 했다고요. 상임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간사를 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충분히 내용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당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겁니다. 국정의 책임은 결국은 여당이 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에서. 그러나 국민이 잘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여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대변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원래 7개 상임위원회 통합당에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법사위원장 안 주면은 우리는 못 맞는다. 네. 그래서 여당이 다 갖고 가게 됐는데 이번에 국토위나 이런 데 보면 원래 야당, 통합당 몫으로 예정이 돼 있던 건데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이었으면 또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소용없습니다. 상임위원장 해봤자 시간을 조금 더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다가 심사기일을 정합니다. 5일이나 10일 안에 이거 빨리 처리해, 빨리 본회의 넘겨 하면은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자리가 다수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좀 부대변인 말씀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법 어디에도 국회가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주의의 근본 논리는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국어가 한글이 국어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당으로서는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선배들이 지켜왔던 국회법과 관례, 관행 이런 것도 지켜야 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이야기 박문신 의원 들으셨는데 박문신 의원도 정치부 출입 오래 하셨고요. 사실 이런 상황을 저도 정치부 출입하면서 잘 보지 못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어느 한쪽 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우리는 반대다 퇴장하고 뭐 어느 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야 뭐 상당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국회에서 어제 뭐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신문들이 오늘 조간을 보면 수포 여당의 독주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중립적인 언론으로 알려진 뭐 한국일보도 그렇게 달았던데 박문신 의원은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어제 상임위원회가 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11개 법안이 각 상임위별로 동시에 단독 상정해서 단독 처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전에 일종의 무슨 작전이다 그러면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국토위나 행안위 같은 경우는 뭐 상정부터 회의 시작부터 상정 표결까지 1시간 남짓 걸렸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위는 60분, 행정안전위는 66분, 기재위가 조금 길어서 7시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민생과 관련된 또 주요한 법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찬반 토론의 시간 정도는 주는 것이 뭐랄까요. 정치를 잘 모르는 또는 국회를 잘 모르는 사람의 상식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법안 처리의 절차,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에 회부하고 소위의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전체 회의에 붙이고 찬반 토론하고 이런 절차들을 지키지 못한 것, 그 부분은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하는데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 사실 이런 일들이 과거에 우리가 야당일 때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반복돼 왔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러나 좀 이 코로나 전국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좀 새로운 시대로서 비대면 뭐 경제활동 자체가 모든 것이 위축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접근하는 사회에서 일하는 국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인 방점을 찍다가 보니까 생긴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주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사실 독재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예견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임위를 이렇게 속도전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맡아라.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간사라도 빨리 선정을 해서 의견을 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상의를 합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국민들이. 예. 야당이 전체회의에 참석했잖아요. 참석해서 토론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구를 했잖아요. 8월 4일 날 본회의가 열려서 그때까지 그 전까지 상임위에서 논의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야당도 설득하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부분, 임대차 3법
좋습니다. 임차인들 보호하는 거 맞아요. 부작용도 있잖아요. 지금 전세를 새롭게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세금이 높아지고 전세 물건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고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빨리 하는 거 좋아요. 급하면 빨리 해야죠.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이요.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임대차 3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제일 빨리 발의를 한 게요. 6월 4일이에요. 법안을 2달 만에 본회의까지 다 통과시키는 이런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불러서 얘기도 듣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얘기 다 들어야지 나중에 부작용이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왜 생략하냐고요.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충분히 토론회도 했고 공청회도 다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올라온 지 2달이 넘었고요.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지 1달이 넘었습니다. 그 중간에 야당에서 어떤 의견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에서는 이 상임위를 계속 열어봐야 발목만 잡고 시간만 끌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이 상황에서 보면요. 의사 진행 관련되는 내용들만 나왔지요. 입법 내용에 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가 없어요. 토론을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항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임대차 3법 금방 말씀하셨더니 임대차 3법 보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 없어요. 그냥 절차 이야기는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혀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절차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왔다는 것이 딱 빤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요. 조세 소위를 열지조차 않았어요. 논의할 수 있는 장소조차 없었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세율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이걸 통과됐는데 조세 소위 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 전체에 열려가지고 그냥 처리를 했어요.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여당이 막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계시는데 어제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핵심 상임위원회가 되겠죠. 국토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업무 보고보다 법안 상정을 먼저 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전 국회라고 여야 간 이견이나 정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해하고 절절해하는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를 정식으로 받자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법안이라면 여야를 떠나가지고 같이 올려서 병합 심사하는 게 사실은 그 원칙입니다. 여당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법만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입선출, 먼저 제출한 법안 먼저 심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순서대로 21대 국회는 진실로 선입선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이제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극히 예외적으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시일이 그렇게 흘러져 왔습니다. 숫자 싸움으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여야 간사님들끼리 좀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해야죠. 국회법에 따르면 이유가 있을 때는 기립 표결 등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 일정의 추가 상정 여부에 대하여 기립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불공정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숫자의 행포를 계속 보이시면 안 됩니다. 기립한 위원회 수를 정상적인 의회 활동 어렵습니다. 기립한 위원회 수를 정하셨습니까? 재선 위원 수 중 총 27인 중 찬성 위원 수 17인으로 이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섭이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또
선언하는 순간에 통합당 의원들이 일어나면서 공교롭게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법안 처리를 여당이 어제 처음부터 목표로 하고 들어왔다. 뭐 이런 상황을 이 국토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네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회의 같습니다. 순서를 바꾼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법안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선입 선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안이 처리되는 순서가 이제 그 발의된 순서라든가 이제 접수된 순서대로 쭉 처리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몇 개만 이렇게 국토위죠. 그러니까 국토위니까 어제 관련된 법이 모두 6개였었거든요. 예. 그 6개 부동산 관련 법안을 핀셋으로 찍듯이 딱 찍어가지고 그것만 상정을 한 거에 대한 이제 그 문제점 제기와 공방이 있었던 거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지금 그 반복되고 있는 그런 절차상의 논란, 공방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됐던 거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조금 전에도 진선미 위원장이 뭔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 준비를 각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이 다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선미 위원장이 저렇게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국토위 관계자든 아니면 진선미 위원장의 보좌진이든 미리 오늘은 이렇게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할 테니 국회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걸 미리 준비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각 당 원내대표실이 상당히 가까워요. 다 이미 전략이 저쪽에 가 있습니다. 아하. 그 이야기 뭐냐면은 국토위원장이 오늘 이걸 가지고 소위 안 하고 바로 통과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상대방에서 준비를 하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절차상의 문제만 이렇게 따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제 준비를 하고 오신 거죠. 예. 사실 국토위원장 그러니까 하라고 했을 때 해야죠. 예. 제가 이제 좀 우려하는 것은 저런 식의 방식은요. 자칫하면 폭력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오려고 했지만 못해왔던 법안들에 대해서 온갖 이유를 달아서 시급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야당과 논의 이제 없어지고요. 협치 없어집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독재지,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야당은요, 지금 소수의 야당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냥 퇴장하고, 기자회견하고, SNS에다가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잘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부동산 대안 문제도 기자회견 했다는데 그런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기본적으로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 주는 법률과 관련해서는 상임위가 확대된 본회의에서 하는 전원회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하루나 이틀 토론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위원회는 바로 소집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4분의 1의 요구가 예. 있어서 국회의장이 소집하겠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국회의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도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안이 뭐 안건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 결국은 숫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법사위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상임위 처리에 앞서서 최장 90일 동안 이렇게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것도 역시 뭐 표결에 의해 가지고 의미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예. 조금 전에는 어제 국토위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기재위는 7시간 동안 어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법안 표결까지 7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기재위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조영진 의원님께서 7월 10일 대표 발의하신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의 우위에 의해서 독선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라고 했는데 1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꼼수를 피네요. 나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첫날부터 이게 뭡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법의 근거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특정한 3법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실제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뭘 의견을 해요? 다음은 뭔지도 모르는데. 서류라도 제대로 갖추고 독재를 해라. 아니 뭔지도 모르는 왜 당선합니까? 자, 재석 26인중. 자, 조용히 하세요. 재석 26인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등을 고려해서 아유 뭐 독재 앞잡이해라. 자, 정부 측 참석을 위해 내일을 잠시 정의하도록 하였다가 오후 2시. 예, 김태형 의원 지난주에는 대정부 질문에서 또 추미애 법무장관과 정면으로 격돌하기도 했었는데 기재위에서 결과적으로 어제 이 충돌하는 장면은 법안을 상정하는 순서를 바꿔서 법안을 먼저 상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통합당 의원들이 왜 순서를 바꾸느냐, 이게 독재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전이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법안 표결은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일어서서 기립 표결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실력 행사로다가 저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지금 통합당이 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으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여당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대신 그 지금 우리 야당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들을 국민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속내가 좀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과거 같았으면은 아마 뭐 실력으로 뭐 저지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그 뭐 몸싸움도 좀 있고 뭐 이럴 텐데 그런 것은 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야당의 전략 전술 차원에서도 한번 좀 들여다볼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있었던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 물리적 충돌 이런 부분이 뭐 하나의 교훈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탄도 많이 받았고 발목 잡는 야당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쩔 수가 없다. 대안 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인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투쟁을 하고 뭐 단식 농성을 하고 국회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는 그런 물리적인 행동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락했다고 했지만 견고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한 명분이 있어요. 아유, 우리 좀 어려운 임차인들 보호하겠다는 법안 빨리 처리하자는데 당신들은 왜 발목을 잡어?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가면 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프레임입니다. 본인들은 이것은 이미 본회의, 상임위에 통과가 됐으니 본회의에서 충분히 반대 토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대안과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께 자신들의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죠. 제출하면 수정안이 항상 먼저 표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통합당 의원들이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수적인 힘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냥 시간을 뭐 10분 더 끌고 20분 더 끌고 이거밖에 소용이 없어요. 통합당이 원내외 병행 투쟁하겠다, 오늘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원내 투쟁은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원외 투쟁, 장외 투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국민들께서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호감도를 좀 낮추는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당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박 부대변인 어떻습니까? 여당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제 오늘 같은 그런 단독 처리는 계속 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장 소장님 아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우리 통합당 의원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정한 3법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이건 뭐냐면 이 임대차 3법 자체가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현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이 수정안 내야 됩니다. 그게 일하는 국회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논쟁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우리는 숫자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떠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국회를 방기하는 겁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이 국회라는 게 하다 보면요. 과거에 그러면 전 정권 때도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독재 정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민주성과 효율성이 적당한 배분이 맞춰져서 어느 시점에는 효율성이 더 우선적이 강조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위기라든가 서민 경제 위기 이런 것 때문에 효율성이 좀 더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속도전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3법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 행안위가 또 있죠.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취득세법 개정안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게 어제 행정안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통합당 의원들은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 협의, 이 절차를 생략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 데는 참여할 수 없다. 차분하게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행정안전위원회 상황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 시작에 앞서 우선 저희들이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간사이신 박완수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우리 이 위원회 임박해가지고 어제 우리 위원장께서 의사 일정을 바꾸어서 법안 상정을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의사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에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의사 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정부조직법 질병관리청을 설립을 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박완수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셨고 우리 한명도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위 구성의 건 그리고 법안 상정의 건 행정안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통합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퇴장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만의 단독 표결로 관련 법안들이 처리가 됐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상당히 치열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혹시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왜 못 기다려줍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31일 날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고 싶으면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러한 절차적인 최소한 민주주의 절차를 왜 못 기다려 주시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문이고요. 국회법 곳곳에요. 상임위는요. 여야 상임위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안건과 회기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본회의는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안건과 기한을 정한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국회법을 지켜주시기 바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공수처법이라든지 검찰처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시급하다. 공수처 빨리 출범해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그냥 무작정 저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정말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는 상당히 벼랑 끝에 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공수처법, 검찰청법 얘기하셨으니까는 그 법안도 뭐 통합당은 분명히 반대할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게 될까요? 글쎄요, 뭐 그때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지적은 뭐 수용할 측면이 있고요. 이 쟁점 이슈들에 대해서 통합당 쪽에서는 법안 하나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합 심리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천리 이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이처럼 실제로 법안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모양인데요. 법안 지금 발의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국회 상황은 사실 결과적으로 오늘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역시 판단은 시청자, 유권자들이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국회, 효율적인 국회 만들겠다는 민주당, 국회법에 규정된 합의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런 여당의 독주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통합당, 이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 결국은 유권자,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 국회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